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이용규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김영준입니다. 세미나 1 미니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현재 딜앤 커패시터 위주의 특성 향상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논문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IM 캡에서 이 하부 쪽에 생기는 데드레이어를 알곤 플라즈마를 통해서 억제한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구성은 인트로덕션, 익스페리멘탈 섹션, 리절트 앤 디스커션, 컨클루전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잘 구성을 다시 하여서 논문을 좀 더 뭐 인트로덕션에 있는 것들을 좀 따오기도 했고, 좀 재구성해 봤습니다. 네, 현재 D램 커패시터 소자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르코늄 옥사이드, 적절한 밴드 갭과 유전율을 가지는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사용하고 있고, 어, 결국에는 카패시탄스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전율이 높은 타이타늄 옥사이드나 뭐 스트론튬 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카패시탄스 공식과 같이 유전율, 두께, 면적 이렇게 세 가지로 총 나뉘게 되는데요. 이 스케일링 다운이 됨에 따라서 면적과 두께를 늘리고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유전율 측면을 굉장히 많이 건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율 같은 경우 질코늄 옥사이드의 증착 과정에서 굉장히 성숙한 단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 뭐 질코늄 옥사이드의 결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측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편으로 알고 있고, 이 상부 정극과 하부 정극에 생기는 이 파란 색깔 이 데드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슐레이터가 현재는 좀 두껍게 보이지만 굉장히 얇아지게 된다면 이 결국에는 계면층과 같은 비율로 존재하게 될 거고, 따라서 이러한 계면층 자체는 데드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데드레이어 효과는 굉장히 커패시턴스를 열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산학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 MIN 커패시터 구조에서 TIN 위에 질코늄 옥사이드를 증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IN 위에 질코늄과 옥시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오존, 강한 산화력에 의해서 이 TIN 상부 쪽, 이 표면이 TiOX와 TiOXNY와 같은 계면층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계면층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드레이어고요. 이 데드레이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뭐 옥시데이션 프리벤션이나 리덕션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선행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논문에 있는 인트로를 좀 가져와서 좀 더 거창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옥시데이션 프리벤션 같은 경우는 왼쪽에 두 개의 그림과 같고, 이 리덕션과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에 프로세스 컨디션 컨트롤이라고 이제 TIN 위에 질코늄 옥사이드를 증착할 때 오존의 농도를 조절해서 이 이니셜 그로스 때는 이제 TIN 위에 오존 농도가 적게 주입을 하고, 나중에 오존 농도를 높여서 초반에 이니셜 크로스에서 이제 데드레이어를 억제하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IN2에 질코늄 옥사이드가 증발될 때 이제 이 계면층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탄탈륨 옥사이드나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 뭐 징크 옥사이드와 같은 것들을 버퍼 레이어로 인설트하면서 이제 뭐 계면층을 좀 산화를 방지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상부 정극의 재료를 변경하여 이 스캐벤칭 이펙트를 좀 활용했습니다. 이럼으로써 티아는 굉장히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하부 쪽에 있는 산소를 위로 끌어다 올리면서 이 하부 쪽에 생기는 계면층, 즉 데드레이어를 좀 없앤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알곤 플라즈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 설명이 또 많았습니다. 이 알곤과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따로 반응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플라즈마를 섞게 되면 굉장히 좀 계면을 뭐 개질시킨다거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몰리브덴 옥사이드나 텅스텐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알곤 플라즈마에 의해서 굉장히 리덕션 되면서 SPS로 확인할 수 있듯이 산화수 제어가 아주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알곤 플라즈마를 하면은 옥사이드 층들이 이제 메탈릭해지면서 좀더 네, 산화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연구를 토대로 이 알곤 플라즈마를 이 MIN 캡에도 적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험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익스페리멘탈을 보고 작성을 했는데요. 이 TIN 위에 4나노 알루미늄 옥사이드
캐핑 레이어 같은데요. 이거를 증착을 하고, 그다음 알곤 플라즈마를 트리트먼트 하고, 그다음에 질코늄 옥사이드를 두께를 다양하게 스플릿한 다음에, 그다음 알곤 플라즈마를 트리트먼트 하고, 그다음 AU 상부 전극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조건은 300도에서 이 유전막대를 증착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하였고, 와트는 베가트, 분위기는 알곤, 그리고 이제 총 4분 정도 수입한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리절트 앤 디스커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피규어 1, 2, 3, 4로 나눴고요.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이 피규어 1에서는 우선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하지 않은 것을 노 트리트먼트라고, 알루미늄 옥사이드 증착 후에 트리트먼트 한 거를 TA, 그다음에 질코늄 옥사이드 증착한 후에 트리트먼트 한 거를 TAG라고 하겠습니다. 이 노 트리트먼트 대비 TA와 TAG는 각각 오제 데스 파일로 봤을 때 이 하부 쪽 TI-ON층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깊이 방향으로 아무래도 찍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TIN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TIN 같은 경우 노 트리트먼트 대비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굉장히 얇게 되면서 애초에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데드레이어 층이 많이 감소한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XPS랑 그리고 오제 데이터를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제 데스 프로파일을 좀 보면은 이 검은색이 노 트리트먼트에 대한 시편인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인터믹싱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점, 지르코늄과 알루미늄 옥사이드 최고점을 비교했을 때 이 거리 자체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된다는 것은 어, 이 벌크한 영역이 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포스트나 프리나 상관없이 이 좀 더 에지뎁 대비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질코늄 옥사이드 사이에서 인터미싱이 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S로도 교차로 검증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노 트리트먼트에는 질코늄 옥사이드에 대한 본딩이 78%이고, 네, 세 개 다 동일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하부 쪽에 있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면적이 1.4%, 3.7%, 2.8%로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밑에서 그러니까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를 했을 때 이 오제와 SPS 결과가 동일하게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질코늄 옥사이드가 인터미식 된다는 것을 네,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라서 정기적 특성에 대한 네, 피규어입니다. 이 질코늄 옥사이드가 커패시턴스 공식에 의해서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캡이 증가하는 것은 네, 당연히 맞는 데이터이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이 노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좀 증가 폭이 적은 반면 이 플라즈마를 트리트먼트 했을 때 굉장히 노 트리트먼트 대비해서 굉장히 대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피규어 1에서 말씀드렸던 이 TI-5N과 같은 데드레이어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인슐레이터에서 상하부에 데드레이어가 많이 적어지므로 네, 굉장히 그런 오제 데이터와 종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OX TP 그래퍼 같은 경우는 TOX 같은 경우는 캐패시턴스를 이제 따로 어, 따로 이 실질적 두께와 SI2 두께로 환산한 것으로 네, 나타내는 D램 캡에서 많이 쓰는 지표이고요. 네, 이 값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TP 같은 경우는 이 지르코늄 목사이드의 물리적 두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서 이 TOX 값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하게는 왼쪽 아래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이 검은색 노 트리트먼트 대비해서 굉장히 아래로 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전류 측면에서는 뭐 크게 뭐 열화되는 그런 거 없이 네, 유사한 누사전류 특성에서 캐패시턴스가 많이 개선되는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네,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제 환원이 되니까 이 옥사이드 층들의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일부 전류 특성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그런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D램이 3D 스트럭처에서 적용이 되려면 이 플라즈마의 상하부 밀도가 다릅니다. 이 트렌치 구조에서 상하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플라즈마를 세게 쏘고 길게 쏠 수 있냐 이런 판단도 필요한데요. 따라서 그거를 확인하고자 이제 피겨 4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 플라즈마 영화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 트리트먼트 데이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파워를 늘림에 따라서 카패시탄스 값이 200W까지는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타임을 15분까지 늘렸을 때 10분까지 캐패시탄스 덴시티가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3D 스트럭처에서 100W에서 200W, 5분에서 10분까지 캡 특성 향상이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인터페이스 프로퍼티와 이제 일렉트리컬 프로퍼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했을 때 이 하부층에 있는 데드 레이어가 많이 없어진다. 이게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이 바이레이어인 형태에서 어디를 플라즈마로 조사하냐에 따라 이 계면의 인터믹싱 차이가 좀 많이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프리트리트먼트에서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 인터믹싱이 가장 심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사실 1번 효과가 제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전기적 특성에서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D랑 캐패시턴스 관련해서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이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킨 그런 논문을 네,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